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인 여명학교가 지역을 옮겨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역의회까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이전 자체가 무산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기동문학에는 전반적으로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시도들이 있었던 걸로 분석됐습니다. 감각적인 라이브 영상을 통해 공감을 얻는 워십팀과 신학서적의 일반 학문의 해석을 덧붙여 발행하는 출판사도 등장했습니다. 목회자들의 설교 준비와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목회앤데이터. 오늘은 개인의 취향, 이른바 개취 시대의 시사점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인 여명학교가 지역을 옮겨 신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반대 의견을 내고 있어 이전 자체가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여명학교는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중고등학교 과정의 대안학교입니다. 지난 2004년 설립돼 지금까지 300명 가까운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현재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학교 건물은 오는 2021년 2월까지 비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와 협의해 추천받은 이전 부지는 은평 뉴타운 내 편익시설 용지로 10여 년간 수요자가 나타나지 않아 공지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학교 이전 건축이 주민 반발로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최근 은평구청은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를 위한 은평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을 올리면서 여명학교의 용도 변경안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그 토지가 은평뉴타운의 그 편입용지거든요. 그걸 이제 대안학교 부지 학교용지로 이제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지역 주민들 반대 민원이 좀 많이 있어서 그건 제하고 올렸습니다. 주민들은 여명학교가 뉴타운 주민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며 이전해 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숙사가 포함된 탈북 청소년 시설이 주민 동의 없이 들어설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여명학교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10월 열린 구의회 회의에서 한 구청 직원은 탈북민들의 자녀가 다니는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기피시설에 해당된다고 발언했습니다. 탈북 청소년 학교를 기피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학교 측은 늦어도 내년 4월에는 건축이 시작돼야 하는데 용도 변경부터 문제가 생기자 난감한 분위기입니다. 특히 탈북 청소년들이 이번 일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까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이유든 어른들이 어떤 이유든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탄의 기쁨을 이 여명학교와 그다음에 탈북 청소년들이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평 주민들과 여명학교 측은 각각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을 올려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의 이전 건축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올해 기동문학에는 전반적으로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시도들이 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감각적인 라이브 영상을 통해 공감을 얻는 워십팀과 기존 신학서적의 학문적 해석을 덧붙여 발행하는 출판 문화가 등장했습니다. 이빈나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올해 기독교 문학에는 전반적으로 침체된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독 영화계 분석에 나선 필름포럼 성현 대표는 올 한 해 개봉한 기독교 영화는 모두 5편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성 대표는 철로역정 외엔 해외 기독 영화의 개봉이 없었다며 국내 기독 영화 시장의 반응이 적어 해외 영화의 배급 노력이 적은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또 국내 기독 영화 또한 다큐나 재현의 범위를 넘지 않고 있음을 한계로 지적했습니다. 현장에 있다 보면 아쉬움이 관객들이 기독 영화에 대한 그 기준이 명확하세요. 아주 보수적이세요. 그러니까 보수적이라는 건 또 다른 의미에서 안전한 거죠. 성경 그대로를 재현하기 원하세요. 조금 더 충분히 그 간격이 있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거든요. 성경의 내러티브 안에. 근데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면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좀
개발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지난 5일까지 유통된 올해 기독 음반 타이틀 수는 모두 1,374개로 집계됐습니다. CD 형태로 발표되던 음반이 이젠 음원 형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찬양 사역자 김명식 교수는 개교회 예배팀 찬양이 올해도 강세를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교수는 3일교회 3일 POP와 만나교회 브라운 워십이 이젠 사랑이 넘치는 교회의 제니 씨와 높은 뜻 정의교회의 세이밀 등의 찬양으로 세대 교체되며 인기를 유지했다고 말했습니다. SNS상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워십팀 We Love의 완성도 높고 감각적인 라이브 영상이 주목할 만한 새로운 시도로 평가됐습니다. 또 유튜브가 여러 음악 재생 플랫폼보다 기독 음악 공유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점이 눈에 띄는 변화로 꼽혔습니다. 올해 기독교 출판계에선 스테디셀러와 고전이 강세를 보이면서 5가지 사랑의 언어와 팀 켈러 결혼을 말하다, 철로역정 등이 재출간돼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 기존 신학 관련 분야의 책들에 학문적 연구를 더하거나 사회적 이슈를 신학적 견지에서 살피려는 시도가 늘었습니다. 한국기독교출판협회 최승진 사무국장은 SNS상에서 큰 영향력을 지닌 이른바 인플루언서를 통해 책을 홍보하는 풍조가 생겨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비자에게 책을 추천해주는 일명 북큐레이션이 새로운 문화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특정 기독교 콘텐츠만 선별해 판매하는 기독교 큐레이션 서점도 등장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기독 공연계는 대부분 교회 공간을 대여하고 유료 공연이 많지 않아 전체적인 공급과 수요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유일한 기독 공연 전문 공연장인 광야 아트센터의 경우 올해 5작품을 198회의 공연을 통해 선보였고 이를 관람한 관객은 모두 3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지난 10월 3일 개천절 범부수 집회에서 벌어진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 목사는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앞에서 조사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그동안 안 왔다고 말했습니다. 전 목사는 폭력 집회를 주도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 목사는 폭력 시위를 포함해 불법 기부금 모금, 내란 선동 등 6가지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개천절 범보수 집회 당시 벌어진 폭력 사태에 전 목사의 지시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명성교회 위임 청빙 취소 판결을 받은 김하나 목사의 지위는 무임 목사라는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에 해석이 나왔습니다.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는 서울 동남로회가 질의한 명성교회 관련자들의 회원권에 대한 답변에서 제104회 총회가 수습안을 결의한 지난 9월 26일부터 김하나 목사는 무임 목사이며 명성교회의 행정과 설교를 할 수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수습전권위에 김하나 목사의 무임 시점을 두고 법적으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총회 재판국의 한 국어는 지난 103회 총회 재판국의 재심 결과는 김하나 목사의 청빙을 승인한 노회 결의가 무효라는 것으로 김하나 목사가 새노래 명성교회를 사임한 시점부터 무임 목사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목회자들의 설교 준비와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통계 자료를 들려드리는 시간 목회앤데이터 순서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개인의 취향, 이른바 개취시대의 시사점을 살펴볼 텐데요. 사실 그동안 이 개인의 취향은 조직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모난돌이 정 맞는다. 네. 그래서 남들보다 튀어 보이거나 이러면 여러 가지 시선도 안 좋고 뭐 불이익을 받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죠. 근데 요즘 시대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트렌드 모니터 조사 결과를 보면 개인의 취향은 존중돼야 된다는 응답률이 무려 94%까지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네. 개인의 취향에 대해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다 존중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그 개인의 취향을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타인의 취향을 인정해주는 편이다라는 응답률도 89%까지로 해서 나의 취향을 인정받고 싶고
또한 동시에 다른 사람의 취향도 인정해 주겠다 하는 이제 그런 의향들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세대별로 보면 아무래도 젊은 층이 개인의 취향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개인의 취향을 드러낸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좀 개성이 강하다는 것이고 좀 개인주의화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관습에 좀 익숙한 40, 50대보다는 20, 30대가 조금 더 그런 성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고 싶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40, 50대는 40% 내외 정도의 그런 응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 30대는 한 56%, 53% 이렇게 50%대의 응답률을 보여서 40, 50대보다 한 10%, 15% 정도 더 높은 응답률을 좀 보이고 있죠. 확실하게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개인의 취향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개인의 취향에도 호불호가 있을 텐데요. 그중에서도 외부로 잘 드러내지 않는 호불호도 있다고요. 네, 돈을 쓰는 방법, 결혼관 등 이런 가치관에 관련된 항목이나 친해지고 싶은 사람, 직장 동료 등 이렇게 인간 관계와 관련된 이런 분야에서는 자신의 취향의 기준을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개인적 취향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자신의 호불호 성향을 노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괜한 시비나 말다툼이 생길 것 같아서 38%, 튀고 싶지 않아서 35% 등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으로 자기가 혹시 소외받지 않을까 이런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자신의 호불호 기준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죠. 이런 시대 흐름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그 개인의 취향을 드러내는 것을 그렇게 권장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에서 사회적인 관계 맺음을 보면 학연, 지연 등 대개 학연, 지연, 혈연 등 대개 서열적인 관계를 많이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취향 중심으로서 관계를 맺게 되다 보면 거기에는 나이라든지 학력 같은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사회적 관계가 되게 평등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취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면 사회가 조금 더 평등한 사회가 되고 사회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거기서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요즘에 교인들이 줄고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젊은이들의 취향을 드러내는 것을 교회가 제약을 한다면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더욱더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빚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젊은이들의 취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것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해주는 것이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조금 더 많이 남아있고 그들이 앞으로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게 해주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취향을 존중해서 평등한 교회 문화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상과 교회의 흐름을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기독교사회발전협회는 오늘 아눕수쿠마란 세계교회 구우연맹 아시아 지역 대표를 초청한 가운데 기독교적 사회 개발을 주제로 국제 포럼을 열었습니다. 아눕수쿠마란 대표는 주제 강연에서 사회 개발은 경제 성장 그 이상을 의미한다면서 인종과 성별, 신앙, 국적, 정치적 신념 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인간의 존엄이 증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사회발전협회는 지난 1986년에 설립돼 노동, 환경 분야 등 여러 방면에서 기독교 정신으로 사회개발 지원을 펼치는 방식의 선교 사역을 감당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구 새터민 선교센터가 새터민들을 초청해 송년회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춘천 CBS와 춘천시 문화재단이 함께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대구 제1교회와 대구 새터민 선교센터가 제12회 새터민과 함께하는 송년회 밤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식사 교제와 예배 그리고 새터민이 꾸민 공연과 레크레이션이 진행됐고 참석자들에게는 쌀과 소정의 선물이 제공됐습니다. 올해도 늘 좋은 일, 그리고 내년에도 늘 좋은 일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원 CBS와 춘천시 문화재단이 춘천시민과 함께하는 지라니 합창단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케냐의 수도인 나이로비 빈민가 마을의 아이들로 구성된 지라니 합창단은 이날 실버벨과 오 해피데이를 비롯한 캐롤과 아프리카 민속음악을 선보였습니다. 다음은 미전도 종족 선교연대 신임 이사장 선출 소식과 지역 교회의 임직 감사 예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거제 고현교회 박정곤 목사가 미전도 종족 선교연대 신임 이사장에 취임했습니다. 이사장에 취임한 박정곤 목사는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며 이 일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미전도 종족들에게 힘써 복음을 증거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또 성도들,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함께하면서 힘써 달려가서 주님의 재림을 촉전시키고 미전도 종족 선교연대는 1993년 설립돼 각 교단과 교회 그리고 선교단체와 선교 현장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미전도 종족 선교의 복음화를 위한 연합사역 단체입니다. 영동제일교회가 은혜와 진리교회의 조용목 목사를 초청해 송년 예배와 임직식을 가졌습니다. 오늘서 여러분 재직이 되면 항상 앞장서 가지고서 분을 보여줄 재직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그것을 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변정이 사라집니다. 군산 개복교회가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임직식에서 여성헌 담임 목사는 아름다운 비전의 항구 개복교회를 함께 이루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과 용기가 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와 충남 북부에 밤부터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4도에서 1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